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내일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내일 아침 9시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내린 최후 통첩의 만료 시각.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이란은 오늘 새벽 휴전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바로 그 데드라인 당일의 장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0.6% 올랐습니다. 휴전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45일 임시 휴전안을 거부하고 10개 조항의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시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 전쟁의 영구적 종결만 논의하겠다. 지금부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이란 쪽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자정 직후입니다. 한국 시간 4월 7일 자정,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속보를 쏟아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답변.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시 휴전 거부. 영구적 종전만 논의하겠다. 이란의 10개 조항에 포함된 요구사항입니다. 전쟁의 영구적 종결, 경제제재 전면 해제, 전후 재건 지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안전 프로토콜, 지역 분쟁 전면 종식, 악시오스를 통해 나온 미국 관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극대주의적 요구이며 이것이 외교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습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을 당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45일 임시 휴전을 제안받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45일 뒤에 다시 폭격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란이 영구적 종전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건 그들 논리 안에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거기에 전례도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합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임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또 깨질 수 있다. 이란이 영구적 종전만 고집하는 배경에는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새벽 1시경, 트럼프의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데드라인은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3월 26일, 트럼프는 원래 이란 전력망 공격 예정이었던 작전을 연기했습니다. 협상 여지를 주겠다면서 4월 6일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또 미루면 트럼프의 위협이 허세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미룬다고 못 박은 겁니다. 시장이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잠시 후 이야기합니다. 이란은 휴전을 원한다. 박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전보다 온건한 지도부다. 여기서 정권 교체란 개전 첫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승계한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새 지도부를 온건하다고 평가하지만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행보는 그 평가와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벽 1시 반, 두 개의 뉴스가 동시에 터집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발표합니다. 오늘 이란 최대 석유화학 공장을 파괴했다. 타격 대상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내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이란 전체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시설, 군사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 돈줄을 직접 끊는 공격. 같은 시각 이란의 반격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하이파에서 7층 건물에 미사일이 직격합니다.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 레바논 헤즈볼라와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단독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 예멘, 레바논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한국 시간 오늘 새벽 2시, 트럼프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군 관계자들과 함께한 백악관 회견. 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을 파괴할 것입니다. 모든 발전소가 문을 닫고 불타고 폭발하고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원한다면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밤 12시는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자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수요일 오후 1시. 이 시점이 카운트다운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에 모순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란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건 발전소를 다시 짓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재건을 도울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와 인프라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트럼프식 협상입니다. 극단적 위협과 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던져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석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려는 겁니까? 나는 일단 사업가입니다.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가 2026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걸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새벽 2시 반,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전투기가 상공을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지난 금요일 4월 3일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스파한 상공에서 이란 방공망에 피격됐습니다. 이인승 전투기의 무기체계 담당관이 해발 2100m 산악지대에 고립됐습니다. 미국은 155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수부대가 야간에 이란 영토 깊숙이 침투해 2100m 능선을 올라가 부상당한 조종사를 찾아냈습니다. 미군은 이란 내부에 임시 전방 보급 기지를 설치했고 구출 과정에서 지근거리 총격을 받았다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사용된 C-130 수송기 2대는 비포장 활주로에서 이륙 불능 상태가 되어 노획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폭파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이 작전 중 이스라엘 드론과 미국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육군 장교 4명이 이스파한에서 미군 항공기에 대응하는 작전 중 전사했다고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55대의 항공기, 지상 총격전, 수송기 자폭. 이 전쟁은 정밀 타격으로 끝나는 짧은 작전이 아닙니다. 38일째 접어든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새벽 3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에스컬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도 이날 사살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새벽 3시 반,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거명합니다. 나토, 호주, 한국, 일본이 이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는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이름지어 비난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한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반도체 공급망, 이 모든 이슈에서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2월 28일 개전 첫 공습으로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한 인물입니다. 3월 12일 첫 공식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표현, 복수는 영원히 열려있는 파일이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시장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새벽 전쟁 이후 첫 LNG 유조선 통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LNG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마셜 아일랜드 국적 라시다호와 바하마 국적 알 타이엔호. 지난주 파키스탄을 통해 합의된 이란 미국 간 통행 허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두 유조선을 진입 전에 정지시켰습니다. 이유 설명 없이 대기 명령. 두 유조선은 결국 유턴했습니다. 전쟁 이후 첫 호르무즈 통과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이게 시장에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합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수출 시설의 17%가 이미 파손됐고 복구에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 손실. 호르무즈가 카타르 유조선에게 계속 닫혀 있으면 이미 빡빡한 글로벌 LNG 시장이 더 조여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란이 이라크 유전까지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4일 이라크 남부 루마일라 유전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기업 슐럼버거와 베이커 휴즈의 작업장이 직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BP가 운영하는 북부 루마일라 유전에도 드론 2대가 떨어져 이라크 작업자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석유를 무기로 쓰겠다. 이 전쟁에서 민간인이 죽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 테헤란 남서부 바하레스탄 지역에서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주거 건물 2동이 무너졌습니다. 13명 사망, 그중 10세 미만 어린이 6명입니다. 소녀 4명, 소년 2명. 하이파에선 이란 미사일에 한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이스파한에서는 이란군 장교 4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은 양쪽 모두에서 민간인의 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과 별개로 이것이 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위에서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진행된 월요일 장. 지난 목요일 이후 4일 만에 열린 장입니다. 성금요일 휴장과 주말이 겹쳤거든요. S&P 500.44% 상승, 6,611.83. 나스닥 100Q 0.6% 상승, 588.50달러. TQQQ 1.78% 상승, 44.10달러. 다우존스 0.36% 상승, 46,669. 이란이 휴전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대 최대 규모 공습이 진행되는데 시장이 올랐습니다. 핵심은 시장이 결과가 아니라 확률에 베팅한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 이란을 하룻밤에 끝장낼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좋은 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코프 특사와 쿠시너가 이란 측과 대화 중이고 벤스 부통령이 직접 대면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 딜 가능성에 베팅한 겁니다.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를 보세요. 23. 극심한 공포. 전 거래일 19에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극단적 공포 영역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빅스가 24.17로 1.26%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빅스도 올랐다. 흔하지 않은 조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시장이 바이너리 이벤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딜이 되면 대폭 상승, 안 되면 대폭 하락. 옵션 시장은 양쪽 꼬리 리스크를 모두 반영해서 빅스를 올렸고 주식 시장은 베이스 케이스인 딜 성사에 베팅해서 올랐습니다. 유가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가만큼 당신의 지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숫자는 없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배럴당 112.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는 109.63달러, 미국 휘발유 선물 갤런당 3.31달러, 디젤 4.33달러. 오늘 새벽 4시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핵심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중동 전쟁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 IMF는 2026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3%로 소폭 상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성장 전망 하향과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은 불가피하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 충격은 훨씬 커진다. 1973년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키푸르 전쟁이 터지고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를 단행했을 때 유가가 4배로 뛰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53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석유 공급 차질,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충격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1973년의 금수는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을 조였지만 2026년 호르무즈 봉쇄는 하루아침에 세계 석유의 20%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관론자들의 지적도 들어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유가가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의 17%가 물리적으로 파손됐고 복구에 5년 걸립니다. 이라크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고 있고 이란 최대 석유화학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공급 인프라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유가의 새로운 바닥이 이전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계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헤이지 페이즈 QQQ 588.50달러, 200일선 593.83달러, 200일선 아래이므로 헤이지 상태입니다. 총 평가 금액 8,981달러, 10,000달러에서 시작해서 1,019달러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2%. GLD를 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만큼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이게 상식입니다. 실제로 전쟁 초반에 금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은 전쟁 중인데도 상당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GLD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 강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세계의 돈은 미국 달러로 몰립니다. 기축통화의 힘이죠.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둘째,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안 붙는 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마진콜 효과입니다. 전쟁 초기 폭락에서 마진콜을 받은 투자자들이 금 ETF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교과서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금이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는 건 저희 계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TQQQ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TQQQ는 최근 일주일 동안 16.4% 반등했습니다. QQQ가 반등하면서 3배 레버리지가 양방향으로 작동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TQQQ가 압도적으로 나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딜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QQQ가 200일선 아래에서 추가 하락하면 TQQQ는 하루에 5%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반등에서 달콤하지만 하락에서 치명적입니다. 헤지 포지션의 진가는 딜이 깨지는 시나리오에서 드러납니다. 결과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장에서 봐야 할 것 정리합니다. 하나, 유가입니다. WTI가 115달러를 넘기면 시장의 공포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딜 기대감이 확인되는 신호입니다. 둘, 빅스입니다. 현재 24.17. 30을 넘기면 공포가 본격화됩니다. 개전 직후 빅스가 35까지 치솟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 벤스 파키스탄 채널입니다. 벤스 부통령과 파키스탄 중재자들의 막판 협상 소식이 시장을 좌우할 겁니다. 넷, WSJ 보도한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계획입니다. 교량, 발전소에 더해 정유소와 유전까지 타격하면 유가 충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다섯, IDF가 향후 3주간의 이란 작전을 승인했다는 보도입니다. 전쟁이 내일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데드라인 시점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 10시 반 한국 시간 미국 정규장 개장. 정규장 마감은 내일 새벽 5시 한국 시간. 데드라인은 장 마감 후에 도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 9시 한국 시간. 교량 발전소 파괴 시한은 내일 오후 1시 한국 시간. 오늘 밤 장은 데드라인 불확실성을 안고 거래하게 되고 실제 결과는 시간 외 거래와 수요일 장에서 반영됩니다. 저희는 지금 총 평가 금액 8,981달러, 2월 5일만 달러로 시작한 이 실험이 2달째입니다. 첫 2달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실험의 2달입니다.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상회하면 다시 롱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00일선이 608.49달러, 여기까지 3.29% 남아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TQQQ 연구소는 매일 돌아옵니다. 오늘 밤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럼프의 데드라인이 딜로 끝나는지, 폭격으로 끝나는지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데드라인이 만료됩니다. 딜인지 폭격인지 결과가 나오는 즉시 분석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